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형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이제 통계청에서 물가지수 개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왜 바꾼 건지, 그리고 이렇게 물가지수를 개편하면 뭐가 바뀌는지 등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또 몇 가지 논쟁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 내용도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지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물가가 붙어 있는 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수입 물가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릴 때 뭐 물가 상황을 고려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말하는 물가는 모두 이 소비자 물가를 말합니다. 조사 대상이나 사용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광범위하고요. 네. 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고요. 수입 물가 역시 수입해서 결국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물가라고 하면 저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대표 선수로 삼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이게 시대상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이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는 통계청에서 집계하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5년마다 우리의 생활 변화에 맞춰서 개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이 이 5년 주기가 돌아온 정기 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개편한 것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번 개편을 했고요. 이번 개편은 2020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0년도에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개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5년마다 개편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돈을 내고 쓰는 것들, 뭐 물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자면 지난해보다 올해 주변을 돌아보면 전기차가 훨씬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뭐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안 쓰던 마스크는 한 2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반영해서 5년 주기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개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통계청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정할 때 한 450개에서 500개 정도의 대표 품목을 선정하거든요. 예. 이 각 품목마다 중요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을 하고 또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 중에서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를 이제 측정을 해서 품목별 비중을 또 조절을 합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통계청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선정하는 대표 품목이 460개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14개 품목이 추가되고 13개 품목이 제외되면서 이번 2020년도 기준으로 바꾸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하는 대표 종목은 458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빠지고 어떤 것들이 들어갔습니까? 추가된 것들을 보면 식품 중에는 뭐 체리, 망고, 아보카도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보카도는 최근에 이제 건강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네네. 상당히 많이 드시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체리, 망고는 별로 안 먹는데. 네. 그 과거보다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소비가 좀 많아진 걸로 이제 소비자 대표 품목이 됐다는 건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공산품 중에는 눈에 띄는 것들이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요즘 의류건조기는 굉장히 뭐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앞서 제가 이제 잠깐 언급한 전기차, 네. 이것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대표 품목에 포함이 됐고, 마스크는 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외된 품목들을 보면 연탄, 프린터, 넥타이 같은 것들이 빠졌거든요. 이 넥타이가 좀 눈에 띄는데 네. 아마도 재택근무가 좀 늘어나서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비즈니스 캐주얼이 상당히 일반화되지 않습니까? 네. 실제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사람들 찾기가 요즘은 좀 더 힘든 상황도 됐고,
이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구두도 빠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구두도요? 요즘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할 때 사람들이 신발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구두보다 운동화나 캐주얼을 상당히 많이 신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 변화가 소비자 물가지수 대표 품목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지출을 하지 않아서 제외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교복, 교과서 비용, 급식비 같은 것들인데요. 네. 이건 이제 무상교육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조사할 필요가 없어서 빠진 품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한 10여 개 품목이 들어가고 10여 개 품목이 빠진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조정을 하면 소비자 물가 통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됩니까? 사실 대표 품목만 조정한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가 뭐 크게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가중치가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뭐 14개 빠지고 13개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중치에도 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가중치 변화를 보면 전체 458개 종목의 가중치 합을 보통 이제 1000으로 보고 가중치를 부여를 하거든요. 네. 방식은 이제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을 아까 대표 품목으로 선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선정된 이 개별 품목이 월 평균 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농축수산물의 가중치는 83.8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전보다 6.7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격이 비싸졌다고 볼 수도 있고 농축수산물이 네.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소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공업제품의 가중치는 348.4에서 15.3포인트가 더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의 가중치는 소폭 낮아졌거든요. 예. 이거는 아마도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가격들보다 덜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전월세 가격도 반영이 되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전세는 과거보다 거래량이 확 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중치가 54로 5.1포인트 정도가 올랐고요. 월세는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해서 가중치를 소폭 낮췄다 이렇게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류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 같은 것들은 네. 이게 2020년 기준이다 보니까 당시엔 국제유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중치는 소폭 내려갔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뭐 물가가 한 3% 올랐다, 뭐 2%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일반 가정에서는 3%, 2%가 뭐냐, 이거 10%, 20% 오른 것 같다 이렇게도 네네네. 얘기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하고 이렇게 통계로 나오는 물가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왜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논쟁을 만들어내고 또 최근에도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준을 2020년으로 해버리니까 올 들어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일단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 물가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건 어떤 나라나 다 비슷하고요. 통계라는 것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방법을 써서 이 통계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유엔이 공고하는 소비자 물가 측정 방법이 있고 이걸 우리나라 통계청이 그대로 준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개편한 물가 지수를 반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바라보면 이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물가 지수를 그대로 반영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폭 올라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지난주 제가 이제 FOMC 회의 결과 얘기하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현실 물가를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반영하려고 5년 만에 품목 조정을 했더니 실제로 물가가 좀 올라가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인데요. 네. 새로 개편된 것을 적용해 보면 2.4%로 0.1%포인트가 높아지고요. 가장 최근인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3.7%로 9년 11개월 만에 최고를 찍었다고 걱정들 많이 했는데 새로 개편한 걸 적용하면 이 역시 0.1%포인트가 높아진 3.8%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편입되어 있는 품목 자체가 굉장히 많기도 해서 네. 막 하나가 이렇게 막 물가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전체에 막 곧바로 크게 반영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네네네. 유가 말씀도 하셨지만 전월세 비용 올해 지금 이제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영향을 많이 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월세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는 이제 가중치가 조금 높아졌고 예. 월세는 가중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서로의 상쇄 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사실 집과 관련돼서 가장 큰 소비자 물가와 이슈는 이 임대차 비용이 아니라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 물가 지수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가 나옵니다. 집값 부동산 상승률을 가격 반영해야 자체가 되느냐 마느냐. 예.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 비용을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집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를 낸다거나 하는 비용들이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사실은 상품과 서비스 구입 비용을 파악해서 물가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게 사회보험료라든지 세금 같은 건 제외되고요. 예.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도 다 제외되거든요. 근데 주택 구입 비용을 우리나라는 투자로 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게 통계청의 일단은 생각이고요. 예. 다만 한국은행 쪽에서는 이것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해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하는 비용 말고 대출을 통해서 우리가 이자를 내는 비용은 월세나 전세와 비슷한 거 아니냐. 네네. 그렇다면 현실을 반영해서 이거는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 미국은 주택 구입비를 소비자 물가 지수에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하고 주택 시장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네. 미국은 구입보다는 임대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우리가 또 가져올 수 없는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참 이 소비자 물가라는 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장바구니 물가하고 지금 소비자 물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는 차이가 있죠. 제가 아까 대표 품목하고 제가 잘 쓰는 종목이 그 품목이 다르다 그러면 확실한 차이가 있을 테고요. 예. 생활하는 환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기준금리도 적용되고 금리가 올라버리면 이 금리를 통해서 임금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수령액 등이 다 바뀌기 때문에 네. 이 품목을 또 갑자기 함부로 바꾸기도 정부나 통계청 입장도 알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일기 지금까지 김치형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영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성탄절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성탄절인 모레 서울지방 아침견 영하 14도, 일요일은 영하 16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이하, 낮기온도 영하 7도, 체감온도 영하 10도 이하의 강력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영동지방은 내일과 모레 사이, 충남과 호남지방은 모레와 글피 사이 최고 2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한파와 눈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아침부터 낮 사이, 경기 동부는 낮 동안에 1에서 3cm, 강원 영서 지방에는